안녕하세요. 명화로 배우는 서양미술사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6강 리얼리즘 미술과 인상주의 미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174페이지 사실주의 보이는 것의 진실 174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오늘 보실 리얼리즘 미술은 근대미술의 어떤 시작, 미술에 있어서 근대미술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첫 시작입니다. 근대적이라는 형용사는 르네상스 시대에 이미 사용되었었지만 18, 19세기에도 예전과 다른 새로움의 가치 개념으로 쓰였었습니다. 그렇지만 미술에서 그 근대성이 특히 강조된 이 19세기 리얼리즘 미술에서부터요, 시인 보를레로가 살롱 비평에서 근대 생활과 화가라는 평론집에 그런 말을 합니다. 주체의 글밀성과 기법, 특히 색채가 차지하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근대성을 강조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근대미술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여기 리얼리즘 미술하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 쿠르베라는 이 인물이 자기의 미술을 리얼리즘 미술이라고 선언하면서부터 리얼리즘 미술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서유럽의 근대미술, 아까 얘기했죠. 근대미술은 이 19세기에서부터 시작됐다. 미술에 있어서. 미술사에서는 이제 근대미술을 여기서부터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후 작품의 수요와 공급 구조가 바뀌었고요. 이제 작품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뭐 귀족이나 왕, 뭐 교황이 아닌 일반 이제 화랑을 통해서 이제 작품을 사고 파는 구조가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작품 발표 형식이 변했다. 그전에는 이제 살롱이나 관전을 통한 뭐 이런 아카데믹한 형식, 혹은 이제 뭐 교황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뭐 이런 형태였다면은, 이제 개인전, 이 개인전의 시초가 바로 우리 리얼리즘 미술을 선언했던 쿠르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상주의 그룹들이 했던 이 그룹전 발표가 이제 일반화되는 시기가 되었고요. 미술 표현의 순수화 경향이 나타났다. 이제 순수하고 순수하지 않다라는 개념을 미술에서 봤을 때는요, 어떤 이념이라든가 목적 지향, 종교적 표현 수단, 이런 걸로 미술이 그동안 사용되었다면은, 이제부터는 무엇을 어떻게 그리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화가들이 본격적으로 고민한 시기가 이제 이때부터입니다. 새로운 합법, 근대적 표현의 첫 사례는 바로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과 올랭피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품의 유통 구조가 바뀌었다. 이때부터 화상을 통한 미술품 거래가 이제 일반화되었고요. 프랑스 혁명 후 시민사회의 성립은 관습의 해방. 이 관습의 해방은 예술에 있어서도 이제 빗나가지 않습니다. 예술도 이제 관습의 해방을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화가의 개성이 표출되는 시기가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는 실증주의 철학, 계몽주의 철학이 대두되었고요. 과학하고 산업혁명이 엄청난 속도로 발달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술에서 사실주의란, 리얼리즘이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리얼리즘은 현실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묘사하려는 예술의 한 경향이다. 그래서 이제 미술에서 말하는 리얼리즘은 단순히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현실에 충실하고 인간 심리에 대한 묘사의 정확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의 비도덕성, 사회의 어두운 면을 강조하고 실증주의의 원동력을 한다. 그래서 미술, 조형예술, 미술비평, 미술이론에서 이 용어는 현실을 존중하여 눈에 비친 대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인 경험의 객관성을 말을 합니다. 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은 대상을 추상화하거나 이상화 방법과 대립하여. 그래서 사실주의 미술은 어떤 낭만주의라든가 추상주의 미술하고 굉장히 좀 다툼이 많습니다. 대상의 세부 특징까지 정확하게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세부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감정의 표현, 그 상황의 표현, 이거를 있는 그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모습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쿠르베는 사회적 사실주의라고 부르는데, 쿠르베 미술은 사실적이지만 특히 정치적이고 사회적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미술에서 사회적 사실주의라고 했을 때는 어떤 정치 현상, 사회적 내용을 담고 있는 미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리얼리즘 미술을 열었던 구스타브 쿠르베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그림 보시면 보시다시피 이 그림은 굉장히 쿠르베의 젊은 시절의 모습입니다. 자, 영국의 가디언지가 발표한 정신나간 미술 10에 고흐의 귀를 자른 자화상 다음으로 뽑힌 게 이 쿠르베의 이 절망적인 남자. 이 절망적인 남자는 쿠르베 자신을 얘기하는데요. 23살에 쿠르베가 무엇에 대해서 절망했을까요? 이 쿠르베의 그림 스타일을 또 우리 가장 싫어했던 건 인상주의 화가 드가입니다. 이제 이 다음 시간에 배울 드가의 그림은 아름다움의 찬미, 생의 찬미, 곱지 않은 것들을 싫어했던 화가 이제 드가가 봤을 때는 쿠르베는 자기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그리는 화가였어요. 자, 프랑스의 오르낭에서 태어난 쿠르베는 부르주아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요. 그런 그가 노동자 농민으로 시선을 돌렸다는 건 대단한 의식이 있는 화가였었습니다. 그는 이제 신고전주의나 낭만주의 이상화, 공상화를 배격하고 현실을 솔직히 관찰, 파악하는 것을 자신의 그림 목표로 삼았습니다. 처음 그의 표현은 양괴 표현, 어떤 르네상스 특히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적인 회화에 많이 애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후로는 시각, 그러니까 시각의 중요성, 내가 어떻게 저걸 보고 있느냐, 내 눈에 뭐 어떻게 비치느냐, 이제 이런 걸 중요시하면서 또 일원화했기 때문에 이후에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초창기 사회주의 리얼리즘, 초창기 이제 쿠르베 젊은 시절의 모습인데요. 이게 자신의 자화상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얼리즘 논쟁 시기라고 그래서 쿠르베가 가장 열심히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여기 보면 안녕하세요 쿠르베 씨 하고 이렇게 작품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바로 쿠르베이고 여기 인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코트를 입고 있는 남자는 쿠르베에게 그동안 이제 미술품을 사주고 또 그를 후원했던 그의 후원자 알프레드 브리아스라고 엄청난 이제 미술품 컬렉터 중에 한 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컬렉터 앞에 화가들은 고개를 숙이는데 거꾸로 쿠르베는 당당히 몸을 적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굴하지 않는 화가가 아마 미술 역사상 몇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쿠르베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작품 중에 하나가 화가의 아뜰리에라는 이 작품인데요. 저희 교재 175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화실의 내부 7년 동안 화가로서의 나의 삶을 결산하는 우이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데 처음에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되고 이제 전시됐던 작품입니다. 쿠르베는 이 한가운데 자신을 그려놓고요. 쿠르베가 그리고 있는 건 풍경화입니다. 우리 이제 서양 회화의 그런 전통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서양 회화에서 풍경화는 어떤 이제 종교화라든가 역사화, 신화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등급의 어떤 그림의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쿠르베는 지금 자신이 지금 풍경화를 그리고 있죠. 그 다음에 누드는 이제 고전에서는 누드는 신화 속 여신의 모습이었죠. 이제 화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순수한 아이와 강아지가 이 쿠르베의 그림을 보고 있고요. 이 쿠르베의 자신의 그림을 한 가운데로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쿠르베의 고향 오르랑의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여기 보면은 해골이 있고요. 뭔가 이렇게 좀 불황아처럼 보이는 사람들, 뭔가 절망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이 그림의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을 죽음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쿠르베가 파리에서 생활할 때 만났던 사람들. 여기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보를레로입니다. 자, 이성을 가진 자. 여기 이제 책을 읽거나 지식인, 뭐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후원자,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이제 부르주아이기도 하고, 지식 생산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쿠르베에게 굉장히 이제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사람들이죠. 이성을 가진 사람들,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믿었던 서양 철학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이 그림이 1855년 제1회 파리 만국박람회에 이제 출품되었었지만 입선하지 못하면서 쿠르베는
이 그림을 가지고 자신의 리얼리즘전이라는 개인전을 열면서 사실주의 선언을 합니다. 자, 이 작품이 자신의 예술세계에 영향을 미친 양 측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 파리의 예술계를 대표하는 지식인들, 이 그림의 중심 가운데 쿠르베 자신을 놓아두었습니다. 예술가란 사실세계와 예술세계를 연결해주는 중개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리얼리즘 논쟁 시기에 이제 또 돌 깨는 사람들, 푸르동의 초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푸르동은 이제 쿠르베의 동네 형, 이제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어떤 사상가입니다. 아나키즘 운동의 선구자였고요. 이 사람은 이제 1876년 파리革命 당시에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정부를 만들었던 그 푸르동입니다. 파리革命은 5월 27일부터 3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한 70여일 정도 했던 역사상 최초의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가였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돌 깨는 사람들은 노동자, 역사에서 미술사에서 노동자가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온 최초의 사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쿠르베의 그림 형태는 우리 이전에 봤던 카라바초의 어떤 시선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는 보았을 때 이 노동자의 모습을 굳이 미화하지 않고 영시하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말년에 이제 쿠르베는 말년에 이제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이제 아까 파리革命 당시에 쿠르베는 사령관까지 했었는데요. 파리革命이 끝나고 다시 베르사유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쿠르베는 체포되고 또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감옥행을 했었고요. 500프랑이라는 벌금을 물어야 했었습니다. 500프랑, 그 당시에 500프랑이 지금 저희 돈으로 한 16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광장에 있는 뱅동 광장 돔을 이제 쿠르베가 이제 무너뜨렸다 해서 이제 그 돔 복귀 비용으로 그렇게 이제 쿠르베 개인한테 물렸고, 쿠르베의 그림들도 다 압수당하는 이제 사회 속에서 쿠르베는 스위스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부운을 이기지 못하고 술을 많이 마신다든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말년을 보내면서 그는 얼마 살지 못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그런 쿠르베가 말년에 그렸던 그림들이 바로 이런 송어라든가 사슴의 은시처 같은 작품인데요. 실제로 숲에다 이렇게 사슴을 풀어놓고 그리거나 막 잡아올린 송어의 모습에 자신을 이제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림들 때문에 뭐 사회적 리얼리즘,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그렸던 쿠르베의 마지막 그림이 힘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봅니다. 이제 청년기 쿠르베와 말년의 쿠르베는 상황도 다르고 자신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현실도 많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이제 그 사회적 리얼리즘의 작가 오노레 도미에를 보겠습니다. 쿠르베하고는 다르게 도미에는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도미에는 프랑스의 만평가, 판화가이자 만평가, 풍속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와 고통을 호소하는 민중의 진정한 모습과 귀족 부르주아를 풍자하는 어떤 풍자 만화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어려서 유리직공인 아버지를 따라 파리로 이주를 했었고요. 그는 그 석판화 기술을 익혔었고, 그가 이제 그 법원에 서기 같은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풍자했던 풍자 만화가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자, 도미에의 작품을 보를레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로서 도미에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작업에 대한 그의 확신이다. 그 도미에처럼 실제로 풍자 만화가들은 상당히 많이 그 체포되기도 하고 정치적 탄압을 받습니다. 도미에 또한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었죠. 가르강티아라는 이 작품을 보시면 이 프랑스 국왕 루이 필립을 캐리커처한 모습인데, 이렇게 이제 서양에서 배라는 이 모습은 약간 바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세금을 착취하는 그 필립 국왕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캐리커처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처럼 쭉 펼쳐진 여기에
사람들이 뭔가를 그 구강 입에 집어넣기도 하고 구강이 이제 뱉어낸 뭔가 이런 분뇨들을 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가르강티아라는 풍자 문학가인 프랑스와 라블레가 중세 말기 봉건주의와 카톨릭 교회를 풍자하기 위해 창조해낸 거인을 의미하는데, 이 거인의 모습을 그 당시에 국왕의 모습으로 이제 대체해서 풍자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도미에를 정말 위대하게 만든 작품은 이 3등 열차이죠. 3등 열차. 우리 설국열차 영화도 있듯이. 우리나라 70년대까지만 해도 3등 열차하고 비슷한 비둘기호, 무궁화호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비둘기호, 무궁화호 열차는 굉장히 좀 가난한 사람들이 탔었고요. 새마을호는 그래도 좀 부유한 사람들이 탔었던 열차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도미에는 3등 열차의 이 마지막 칸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지친 사람들의 모습의 표정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우리의 주변에 노동자 농민의 모습이죠. 아이 젖을 먹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하나도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미에는 이런 이제 그 사람들, 이런 그 곤태로운 사람이라고 귀조씨라고 붙였는데 이런 모습을 입체로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가 이제 돈키호테하고 산초라는 작품을 제작을 했는데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기, 고매한 인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상과 현실을 쫓는 일반적인 이제 지식인의 모습,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을 이제 상징하고 있죠. 이 세르반테스에 나오는 돈키호테를 따라다니는 산초는 돈키호테만큼 영웅은 아니지만 어떠한 순간에도 돈키호테를 따르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 대중의 모습하고 닮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밀레를 보겠습니다. 밀레가 이제 있던 지역은 바르비종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농촌의 분위기를 농촌의 우수에 찬 농촌 분위기를 갖고 있는 바르비종 지역에 바르비종파라고 하는 뭐 이제 그 농민 화가들이 모여서 살던 지역의 어떤 이제 리더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바르비종으로 이사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대지와에 맺어져 있는 농민의 생활과 모습, 주변의 자연 풍경을 그렸다. 그래서 밀레는 자연주의적 사실주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 루소, 코로 등이 이제 함께 했었고요. 이때 이제 밀레의 그림은 시적 정감과 우수에 찬 분위기로 이가 감도는 어떤 숭고한 그림을 그렸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밀레의 이삭 죽는 사람들. 자, 어떻습니까? 밀레의 작품. 여기에는 어떤 영웅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농민들의 모습이 영웅들의 모습처럼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있는 그대로 모습일 뿐인데 어딘지 모르게 경건합니다. 이런 느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했는데도 우리를 감동케 하는, 이게 바로 밀레의 힘입니다. 이들은 아카데미 그림에 등장하는 영웅보다 더 그럴듯한 품위를 지니고 있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고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 화가로 그림을 그렸던 밀레의 모습에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가 끝나서 땅에 떨어져 있는 이런 잎삭을 주워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농민의 모습, 그들을 비굴하지 않게 표현하고 있으며 당당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박수근이 12살 때 이 밀레의 그림들을 보고 화가를 꿈꿨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밀레 작품 중에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이 만종입니다. 만종은 프랑스인의 자존심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밀레의 이 그림을 보고 처음에 한때 살바도르 달리가 여기 있는 감자 바구니 안에 어린아이의 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막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감자인데 왜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했을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작품을 복원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실제로 X선을 투과해 보니까 죽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작품을 사가는 사람이 이제 그건 너무 좀 심하다 해서 이제 경건한 어떤 농민의 모습, 그 모습으로 표현하자고 해서 감자로 바꿨다고 합니다. 농촌 특유의 순박함과 편안함, 자연과 농촌에 대한 경외감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이 당시는 너무나 이제 가난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난을 너무 비참하게 표현하지도 않았으며 또 가난에 대해서 너무 애찬하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이 그러하듯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달리가 우리 이제 만종을 이렇게 오마주한 작품들입니다. 이제 추후에 이제 달리의 작품들을 보겠는데요. 달리뿐만 아니라 우리 밀레는 고도 굉장히 밀레의 작품에 이제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씨 뿌리는 사람, 키지라는 사람, 이렇게 영웅 못지않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밀레식의 농민의 표현입니다. 자, 고가 이렇게 이제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들을 표현했고요. 여기에 있는 이 이제 밝은 태양이 그려진 이 씨 뿌리는 사람 고우의 작품은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밀레의 영향 해가지고 이제 달리의 작품 새벽 종호 해전력 그리고 땅거미 이렇게 이제 그 우리 만종처럼 원래는 이제 서양에는 이렇게 새벽에 종을 치면 사람들이 경건하게 그 기도를 올리는 삼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달리의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그림은 바로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책 표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져버린 엄마, 사라져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필촉의 그림들이 남겨지는 인상주의 그림으로 이제 바로 2편에 이어서 이제 하겠습니다. 자, 1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